안녕하세요. 산산노웅의 왕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유비는 길을 쫑긋하게 세우고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거랑에 와서 정치가 완전히 문란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는 사라지고 패도 정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거랑은 마르이가 하자는 대로 뭐든지 마르이가 하자는 대로 백성들은 생각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백성들은 아주 그냥 괴롭습니다.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건물도 크게 지어야 되고 무대도 크게 지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상나라의 탕왕은 이제 가서 바른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딱 막았으니까 거랑이 못 오게. 그래서 상나라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천도를 행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유신국에 장사를 갔던 재상 중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중해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유신국에 갔더니 거기 요리사로 있는 이윤이라고 노비가 있는데 완전히 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나라로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탕왕이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상 중해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윤이를 만나봤는데 확실히 현인입니다. 그런데 요 이윤이 거기 유신국의 공주의 간호로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왕께서 유신국의 딸하고 공주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윤이 잉신으로 이렇게 우리 상나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잉신이라는 것은 결혼해서 시집갈 때 딸린 노비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잉신이에요. 나중에 또 이제 여러 번에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데 결혼을 할 적에는 혼수물로 자기가 쓰던 물건 또 패백 다 준비하고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노비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당시 풍습으로. 그래서 이 탕왕이 그러면은 내가 마침 홀몸이니까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합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상 중해가 유신국에 청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유신국 왕은 상나라 탕왕 하면은 지금 성군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라 거랑한테 정치를 잘해야 된다고 건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그런 제후인데 거기서 청원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흔쾌히 청혼을 허락합니다. 그래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 신부가 이제 왔어요. 상나라로 폐물하고 잉신하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이제 탕왕은 이윤희에 대해서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온 물목을 쭉 봤는데 간호 중에서 이윤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해한테 재상을 불러서 어째 얘기하던 간호 명단에 이윤이라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해가 또 이제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없어요. 그게 이상하다. 그러면은 대왕께서 신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물어봤더니
요 신부 이야기가 이은희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키워줬습니다. 아주 이뻐하고. 그게 지금 이제 60이 다 됐는데 여기 따라와서 또 일을 시키다니 그렇고 같은 식구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결혼 청혼 아버님이 결혼 청혼을 했다고 하길래 집 왕궁에서 내보냈습니다. 폐물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는 나이도 드셨고 하니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하고서는 노비에서 빼줬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평민이 됐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나는 모른답니다. 왕궁에서는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탕왕이 와서 중예한테 얘기합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예가 사람들을 풀어서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패백을 보내서 초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탕왕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 시냐, 그러니까 유신국 왕궁에서 50리 정도 떨어진 와룡강 옆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탕왕이 신하를 이제 보냅니다. 패백을 딱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서는 이은희한테 주면서 우리 상나라 임금께서 초대를 하니 같이 가십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은희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요순시대와 같이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눈 뜨면은 밭에 나가서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해가 지면은 이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고 내 생활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왜 상나라에 가서 그 고생을 해야 됩니까? 싫습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왕이 중예하고 또 이제 재상 중예하고 상의를 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중예도 이은희는 완전히 현산인가 꼭 데려와야 됩니다. 대왕한테 우리 상나라한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소달구지를 물고 와룡강 옆에 초옥으로 갑니다. 갔는데 이제 낮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이은이 밭을 갈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평화롭게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상 중예가 기다립니다. 이은이가 이제 밭을 다 갈고 저녁 때가 돼서 왔습니다. 중예를 보더니 이제 반갑게 이제 전번에 만났었으니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인사를 하니까 중예가 패백을 갖다 딱 내놓으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라의 걸왕이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고 정치를 이렇게 문란하게 하는데 우리 현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상나라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이 싫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오래간만에 내가 지금까지는 유신국 왕궁에서 그렇게 딴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내가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공주가 나를 풀어줘서 여기 와서 내가 유유자적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또 상나라에 가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세상살이에 얽매여 가지고 왜 내가 고통을 받습니까? 싫습니다. 딱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상도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왕이 그럽니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직접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상 중에도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왕께서 직접 가셔서 초대를 해야
그래도 올까 말까한데 신하들 보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탕왕이 직접 갑니다. 중에 한 사람만 데리고, 재상 한 사람만 데리고 둘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낮에 도착했는데 이은이는 저기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 와룡강 옆에 강가에서. 그 이제 그 초 옆에 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저기 탕왕하고 재상 중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뉘엿뉘엿 되니까 해가 넘어갈 쯤 되니까 이은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중의가 일어나서 먼저 인사를 하고 우리 그 상후 그 탕왕입니다 하고서는 이제 인사를 서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탕왕이 우리 상나라에 오셔가지고 이 어렵게 사는 백성들을 구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서는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은이가 이제 싫다는 얘기는 또 딱 부러지게 못하고, 그전에는 그 두 번이나 그 신하가 왔을 때도 또 중해가 왔을 때 그때는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탕왕이 직접 와서 손을 잡고 꼭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그 안 된다 소리를 안 해요. 안 하면서 자, 초옥에 들어갑시다. 그 이제 초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와서 뭐 그 나물 몇 개 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을 간단하게 먹으면서 이은이 그럽니다. 지금 백성들이 아주 곤궁하게 또 그 하나라 걸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상나라 탕왕께서는 걸왕을 멸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걸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평화롭게 해줄 그런 마음의 자세, 천도를 행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탕왕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상나라로 가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까? 그 탕왕이 그러면요. 현사님이 하자는 대로 내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겠습니다. 그 이은이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 걸왕을 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셋이서 같이 그 상나라로 왔습니다. 그 상나라로 오자마자 이 저기 재상 자리를 없이하고 요 이은이를 우상에 그리고 중회를 좌상에 이렇게 양쪽이 이제 그 상으로 이렇게 벼슬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은이는 좌상으로 있으면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이은이가 하는 일은 첫째로는 그 하나라의 첩자를 이렇게 그 심어 놓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이 돼 가지고 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벌교, 외교를 하는데 그 제후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라하고 이 상나라하고 사이에 있는 제후국들도 있고 이 상나라 동쪽에, 그러니까 하나라가 있고 그 제후국들 조금 있고 상나라가 있고 이 동쪽으로 그 제후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후국들하고 외교를 할 적에는 우선적으로 정직 그리고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일에 그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나라는 이 상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 제후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상업을 하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얻습니다. 그 제후국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상업을 할 적에는 항시 상나라가 양보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장사를 할 때 이윤이 조금 덜 남더라도, 또 서로 상나라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신용을 얻습니다. 상대 제후국들이 상나라 하면은 정직하다, 신용을 바탕으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라를 우리가 군대로 병사들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 사정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큰 잔치를 할 때, 하나라에서 잔치를 할 적에는 요 이은희가 그 요리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잘 아는 인간, 또 아주 박사인 인간, 이은희가 직접 갑니다. 이 하나라에 가서 그 요리를 하는 거예요. 큰 잔치가 있다 그럴 적에는 각 제후국에서 이제 그 물건들이 오니까 그놈을 다 정리를 하고, 또 잔치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은희가 직접 그 진두지휘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이 또 직접 만듭니다. 이렇게 5번을, 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5번을 하나라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딱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그 첩자들에 의해서 들은 것도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가서 지피지기, 상대방을,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만 알면 50%, 상대방만 알면 50%, 그것도 50% 이길까 말까. 그런데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고 나를 정확히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 이제 이은희가 그 하나라의 사정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요 하나라 뒤에, 그러니까 저 동쪽에서부터 하면은 동쪽 제후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나라가 있고, 상나라하고 하나라하고 낀 제후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라가 있으면서 그 뒤에 서쪽에 구이국이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제후국이 있어요. 그래서 요 이은희가 요 구이국에 그 첩자를 용간으로 해서 첩자를 아주 똘똘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하나라에 대한 요 구이국의 생각은 어떤가, 여기 국왕의 생각은 어떤가, 그걸 캐려고. 그런데 이 구이국에서도 너무 하나라에서 뭐 바쳐라, 아니면은 그 세금을 더 공물을 더 바쳐라, 안 그러면은 여튼 노동력이나 뭐나 해가지고서는 이 구이국이 좀 세니까 여기에서 계속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이국에서도 하나라를 별로 좋게 안 보는 거죠. 그 제후국들은 거의 다가 걸왕에 대해서, 하나라 걸왕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제후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다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상나라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걸 기화로 해가지고 각 제후국에다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 상나라에서 왕자를 봤으니 제후국들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하고서는
그 공문을 딱 보내요. 그러니까 이 제후국들은 상나라에서 아들을 낳았으면 우리가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축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문을 해가지고서는 패백을 다 이 상나라에 보내요. 그런데 한 제후국도 빠짐없이 전부 축하 인사를 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은희가 딱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는 무르익었다. 하나라 고랑을 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후국들에다가니 그 공문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하왕 거랑을 지금까지 가서 여튼 뉘우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황금 무도하게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또 이 마뢰한테 빠져가지고 요 거랑이라는 그 저기는 여튼 반성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력으로 하나라를 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제후국들은 우리와 동맹해서 그 병사들을 보내시오. 그러니까 이 제후국들 중에서 안 보내는 제후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나라하고 상나라하고 사이에 있는 제후국들은 편지를 보내서 우리 제후국을 거치면서 갈 때 우리도 병사들로 합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서신이 와요. 그리고서는 이 구이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라 서쪽에 있는 구이국에서는 우리는 이쪽 뒤쪽에서 그 하나라를 치겠으니 날짜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이쪽 동쪽에 있는 제후국들은 동쪽을 치고 우리는 이 서쪽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은희가 그 구이국 군대로만은 저기하고 우리가 이쪽에서 군대를 반을 삥 둘러가지고 그 구이국으로 보낼 테니 양쪽에서 같이 칩시다. 그런데 주력 부대는 이게 삥 돌아서 가는 이 부대가 주력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동 격서 동쪽에서는 막 꽹가리 치고 이 쳐들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서쪽에서 주력 부대가 치는 거예요. 아주 군사작전을 이렇게 그 짭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루 식전에 하나라를 멸망시키고 상나라를 세웁니다. 그래 이제 그 탕왕이 아주 정치를 어질게 해요. 그 제후국들한테도 다 제후국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요렇게 합니다. 그 이제 이은희도 이제 그 탕왕을 도와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데 그 몇 년 지나서 이제 탕왕이 이제 서거를 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태정인데 태정은 요 전투에서 하나라하고 상나라하고 이 전투할 적에 그때 이제 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둘째 아들 외병이 이제 그 왕을 이제 했는데 2년 만에 죽어요. 그 외병이.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아들 중임이 그 왕을 이제 계승했는데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은이 이제 그 재상으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태정의 첫째 아들의 그러니까 아들 그러니까 이제 탕왕의 손자죠. 큰 손자 태갑으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 태갑이 그 아주 그냥 뭐 등치도 좋고 뚫뚫한데 요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맘대로. 누구 이야기를 안 듣고 이은이 이야기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은 재상 때문에 죽었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한나라를 멸할 때 그때 이제 저기를 했거든요.
그 전쟁통에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것을 전쟁을 안 했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때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태갑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볼 적에는 이 자질은 있는데 자질은 그 탕왕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은 있는데 아직 이게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궁으로 보냅니다. 동궁이 어디냐면 그 성왕의 그 묘소가 있는 곳이에요. 종묘가 거기다 이제 딱 동궁에다 모셔놨는데 거기에는 이 탕왕의 일생이 딱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서는 쫙 붙어 있습니다. 밑에 설명까지도 쭉 돼가지고 이 탕왕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라 거랑이 얼마나 황혼무도했는가, 탕왕이 이 이윤 재상을 만나려고 얼마나 그 노력을 했나. 그래서 이 재상을 데려와서 하나라를 멸할 때까지 어떻게 했는가, 그 행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 탕왕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동궁으로 보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동궁 직위가, 그러니까 이제 종묘직이죠. 종묘직위가 이 태갑이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우리 상나라는 거저된 나라가 아니다. 이 할아버지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백성들을 위하고 또 이 신하들의 보살핌을 잘 받아가지고 요렇게 일어난 나라다 해가지고 태갑이한테 그 설명을 쫙 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태갑이가 저기 동궁에서 3년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제 그 일생을 보면서 그 느끼는 게 아주 그냥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윤이가 이제 가끔 그 동궁에 들려요. 들리는데 그 동궁에 들릴 때마다 이 태갑이가 이 재상 이윤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볼 적에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성군이 되는데, 성군이 될 자질이 처음에는 없다가 차츰 이 공부가 깊이를 더해가면서 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4년째 되는 해에 요 태갑이를 데려다 왕으로 앉히고 자기는 그 재상으로서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요 태갑이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입을 딱 다물고 1절 태갑이가 물어봐도 그냥 웃기만 합니다. 웃고서는 그냥 지나가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태갑이도 동궁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깊이가 깊어져 가지고 그 이은희의 얼굴만 보면 알아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은희 얼굴에 아주 평화로운 기색이 항시 떠돕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태갑이가 이제 성군이 될 그런 자질이 있으면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상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500년 동안 이제 이어져 오는데, 그러니까 주왕, 마지막 이제 30대 왕이 주왕이라고 해서 이 하나라 걸왕하고 비슷한 그런 왕이 또 나와요. 나라가 망할 적에는 아주 똘똘한 왕이 나옵니다. 똘똘한 왕이 나와서 신하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 정치가 잘 되는데 한 10년, 20년 지나가면은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정치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됩니다. 신하들 얘기를 안 들으면.
그런데 여튼 처음서부터 신하들 얘기를 잘 들은 사람은 독불장군으로 흐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은희 불적에는 요 태갑이는 독불장군으로 흐를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안 해도 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갑이가 죽고 옥정이 이제 그 다섯 번째 이제 그 왕으로 상나라 왕으로 되는데 요때 태갑이가 100살 먹었을 때 승천을 합니다. 그 이제 그 이은희가 이제 죽는 거죠. 그 이은희가 죽었을 적에 온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전부 그 엄청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탕왕 옆에다 같이 모십니다. 조상으로. 그 500년 동안 쭉 이렇게 모셔져 옵니다. 그렇게 이은희가 한 일이 크면서, 그러니까 이은희는 원래 이제 그 유신국의 노비였었는데 상나라에 오면서 재상이 되면서 그 왕들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 왕도 이제 한 명을 모신 게 아니라 5명을 모시면서도 전혀 사심이 없이, 그래서 중국에서 최고 명제상으로 유사 이래로 없는 명제상으로 이렇게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주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상나라가 이제 저물고 주나라가 이제 서는데 요게 이제 명제상으로 나오는 강태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